네, 오늘은 제가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먼저 찌를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스탠다드 심주 튜브, 스탠다드 솟구찌리 튜브, 그 다음에 스탠다드 솟구찌리 무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죠 바닥 낚시용 튜브랑 무크를 많이 쓰죠.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죠. 제가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스타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굵은 이런 형태들도 속구찌리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이제 입질이 예민하면 표현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좀 꺼리는 편이지요. 오히려 뭐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1.6에 1.2인데요. 1.5에 1.3 정도, 뭐 스트레이트로 말하면 1.4. 요거는 1.4에 1.0이니까 가운데 거는요. 요거 같으면 이제 스트레이트로 말하면 1.2가 되겠죠. 요거는 1.0에 0.8이니까 0.9 정도가 됩니다. 가장 이제 띄워서 구사하는 낚시는 찌톱 구경에 따라서 떡밥의 운반 양이 달라지니까 보통 작은 떡밥을 사용하면 이걸 쓰겠죠. 네, 그렇죠. 네. 양글루텐 할 때나 입질 폭이 작거나 떡밥이 작아야 되면 이걸 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닥 낚시, 밸런스 바닥 낚시를 할 때는 이제 이걸 쓰겠죠. 두 바늘 다 붙인. 가장 표준적인, 말 그대로 스탠다드하게 씁니다. 그리고 잡어가 많다 할 때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떡밥의 크기도 커지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다리 길이는 차이가 있지만 바디 길이는 사실상 같습니다. 부력은 심주 튜브가 좀 더 나가는데 톱의 길이를 보시면 속구찌리용이 더 짧아요. 심주용이 약간 더 길고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면 찌의 움직임들이 크고 입질폭도 크게 나오면 두꺼운 걸 써도 상관없겠죠. 게다가 떡밥이 작으면 목내림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바닥에 할 때도 떡밥이 좀 크고 무거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보다는 연두색이 더 맞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이 맞죠. 근데 한 달 반, 두 달만 지나면 연두색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죠. 그 관리터에서 향붕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잡어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덩치 큰 애들 상대하는 씩씩하고 그런 애들 하는데 뭐 오븐 계열을 많이 쓴다. 그래서 떡밥이 무겁고 커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하면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도 오븐으로 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글루텐 이런 것보다 무겁죠. 그러면 떡밥이 안 커도 목내림 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사를 할 때는 이런 게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눈금이 8눈금밖에 안 되죠. 맞죠? 8눈금이면 5에 맞추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5에 맞추면 목내림 폭이 2목 정도 나오면 3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크루시안이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리터인데 향붕어, 잉어, 덩치 큰 애들을 어분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 에코 스페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밥을 조금만 크게 달아도 목내림 폭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죠. 밥 두 알 달면 두 목에서 세 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두 목에서 세 목이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찌맞춤을 여기 7목에다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목내림 폭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톱이 가늘고 무크톱이다 보니까 어분을 달아버리는데 밥이 조금만 커지면 이렇게 잠겨버립니다. 더 멀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 톱은 양글루텐이나 5mm, 6mm짜리 작은 밥을 쓸 때 맞죠. 그때는
이걸 써도 됩니다. 대신에 밥이 7, 8mm가 되면 당고하, 당고동 이런 걸로 7, 8mm 되게 쓰신다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밥이 8mm가 넘어간다. 이걸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어분 계열을 쓸 때는 특히 이걸 쓰시는 게 100번 낫고, 노지에서 감자로 솥구찌리를 하는데 잡어가 많아서 떡밥 크기가 1cm 이하로 안 내려간다. 이거 쓰셔야 됩니다. 입질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바닥이 평평하면 그냥 떡밥의 크기만 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그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찌 같은 경우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5목, 6목에다가 맞추고 떡밥을 5mm짜리를 달면 허공에 띄워도 목 내린 폭이 둘에서 셋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밥이 조금이라도 작거나 내려가다가 약간 털리면 얘가 허공에 떴는지 바닥에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경사가 져 있어도, 그러니까 요철이죠. 요철이 있어도 바닥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해도 이 찌는 그걸 다 못 읽어냅니다. 톱이 굵고 밥이 작으면. 뭐 밥이 좀 크다 하더라도 이 톱이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표현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은 데 들어갔네, 조금 얕은 데 들어갔네, 그걸 구별 못 하죠. 얘는. 우리나라는 이 정도 톱도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구별이 됩니다만, 요것도 밥이 작아지면, 밥이 좀 풀리고 나서부터는 하다 보면 밥이 작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꺼졌을 때 한쪽 바늘이 붙들어 주고 있으면 얘는 바닥을 잘 못 읽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잘 읽어내려면 이런 무크톱이 좋습니다. 얘는 밥이 좀 작더라도 바늘이 바닥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이 바닥에 고스란히 다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꺼지면 꺼지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 이 무크톱 같은 경우는 바닥이 조금 푹 파였으면 이렇게 좀 더 내려가고, 덜 파였으면 약간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지에서 낚시해 보면 바닥이 별로 고르지 않잖아요. 잘 모르는 바닥인데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쯔라시를 준다고 줬는데 톱이 두꺼워서 밥이 작아도 바닥에 요철이 표현이 안 되면 헛방이 계속 나도 왜 나는지를 모르죠. 그럴 때 무크톱을 구사하면 쯔라시를 제대로 똑같이 줬는데 바로 옆으로 갔는데 이만큼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는 좀 푹 파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좌표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좌표를 공략해야 된다면 쯔라시를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지점에 왔으면 여긴 괜찮구나. 원래 쯔라시 그대로 공략해도 상관없겠구나. 왼쪽으로 조금 가니까 꺼지는구나. 조금 더 멀리 가니까 꺼지는구나. 더 올라오는구나. 그런 바닥을 읽기에 좋은 톱이 이런 무크톱입니다. 그래서 떡밥의 크기로 공략을 할 때는 톱의 구경에 따라서 맞추지만, 특히 바닥 지형이 고르지 않을 때는 이런 굵은 튜브톱보다는 무크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특히 구사를 할 때 바닥을 모른다, 내가 여긴 좀 다녀봐서 여기는 뭐 훤하다, 평평하더라, 그러면 상관없지만 바닥을 모른다 하면 이렇게 구사하시는 것이 훨씬 좀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든지 속구줄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찌맞춤이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목내림을 시키고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보통. 아니면 이 정도가 되고, 여기서 되돌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다가 입질이 나오면 그때 포착해야 됩니다. 바닥에 들어가자마자 목내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막 챔질 까대기를 하기 시작하면 떡밥이 흩날리면서
물속 상황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찔러 넣기를 하는 거고, 항상 들어가서 찌가 일어서고 목내림이 이루어지면 떡밥이 서서히 이렇게 풀어져 올라가겠죠. 이렇게 밥이 좀 풀어지고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보통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살짝 올라오다가 땅 찍습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투척하고 일어서서 내려가다가 쿡 그럼 챔질, 투척하고 일어서서 내려가다가 쿡 챔질, 이러면 바닥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흩날리는 가루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입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낚시하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 챔질하고 나서 이러거든요. 아, 고기가 떠 있네? 그러면서 또 내려가다가 중간에 또 챔질. 고기가 계속 떠오르네? 고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계속 고기를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붕어 낚시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바닥 낚시 구사는 실패합니다. 바닥 낚시, 속구찌리는 타나를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계속 잡아내는 겁니다. 일본식 낚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 타나 안에서 공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를 할 때는 야구 사이드 라인이죠. 그 사이드 라인 안에 들어간 공만 인정하잖아요. 축구도 축구 경기장 안에서만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나를 정해놓으면 그 타나 안에서 공략하는 것이 떡붕어 낚시의 묘미입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껏 공략해도 되죠. 근데 그런 타나의 정의 없이 그냥 막 걸리는 대로 무조건 챔질, 이거는 떡붕어 낚시의 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뭐 그냥 입질만 하면 챔질하고 까내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낚시가 안 늡니다. 그래서 바닥을 공략할 때는 바닥, 심주면 심주, 중층이면 중층, 그 수심을 딱 고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략하기로 한 편나 위치에 따르는 그 공략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낚시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죠. 가장 기본이 떡밥이 밑으로 흘러내려갈 일이 없는 바닥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 바닥 낚시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런 찌들이 필요합니다. 속고추리용 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리가 좀 짧습니다. 다리 길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톱 두께에 따라서 울퉁불퉁한 지형을 공략할 때는 튜브톱보다 무크톱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